싸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횡보를 하든지 하반기에서 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오늘 웃으면서 시작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빠졌어요. 2300선 간신히 지켜내줬는데 네. 또 장중에는 2300이 깨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2291? 네. 거기까지. 되게 떨어졌다. 덤덤하시네요. 마치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듯이 아니라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막 이럴 기운도 없거든요, 지금. 네. 소리 지를 기운도 없는 상태인 맞아요. 거죠. 제가 딱 그런 기분이긴 하지만 또 오늘은 또 사장님과 함께 좀 기분 좋게 네. 힘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장님 영상을 봤는데 네. 4개월 전 영상이었는데 네.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김 작가 채널 나올 때 항상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찍고 올라갈 때 네. 우리가 1월 달에 엄청 많이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미국 안 떨어지는데 우리만 먼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좀 과도하다라는 정도로 이제 시장을 본 거였고, 올해 시장이 아주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안 좋을 거라고는 그렇죠. 상상을 못 했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던 때였고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던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전쟁이 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측하지 못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이거 진짜 4개월 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싸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렴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고, 상반기 끝났죠? 네. 하반기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좋아진다라는 게 2020년처럼 V자형 반등?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V자형 반등보다는 저는 그 스우시, 나이키. 요렇게. 그렇죠. V자형보다는 조금 횡보를 하든지 하반기에서 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는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연준이. 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연준이 디폴트 나는 채권 내가 다 사줄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기 시작한 게 연준이 금리 내리고 통화 수합 같은 거 체결하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뭐 환율도 굉장히 문제고, 근데 지금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일본이랑 중국 정도를 빼놓고는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처럼 V자형 반등이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리한 반등이 천천히 이제 급락한 이후에 천천히 올라가는 횡보장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2012년도에 좀 그랬었어요. 네. 우리가 2012년도에 그 전부터 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 큰 반등이 있었어요. 미국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걸 누가 좀 살려줬느냐. 네.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그걸 좀 살려줬거든요. 이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해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뭔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 앞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급 위기가 왔었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때 뭐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2011년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듯이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부양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무슨 부작용이 있었냐면 중국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네. 자동차, 화학,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좋았었던 기업들이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2011년 이후에 공급 과잉이 생긴 거죠. 그때 인프라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이제 과잉이 된 거예요. 그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 거의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를 좀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회수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과잉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거를 회수할 때까지는 아주 뜨거운 시장이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V자형 반등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유동성이 연준이 4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거를 뭐 1년에 1조만 회수한다 그러더라도 그거 다 회수하는데 물론 다 회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는 시장은 횡보하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거든요. 길게는 4년까지 기간 조정을 받는. 근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아주 안 좋을 거냐? 저는 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봐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 비슷한 횡보 장세에서 어마어마한 업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바이오, 화장품. 네.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어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크게 못 움직였죠. 그런데 크지 않은 섹터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개별 업종장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수로서는 재미없는 시장이 나올 수 있지만 종목별, 업종별로는 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이제 계속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질 것이지만 네. V자 반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래서,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면 네. 저희가 또 좋은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2020년과 2021년 초반처럼 네. 모두가 해피한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땐 지수가 뭐 바닥에서 급등하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다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시장이 돈을 벌어준 거였지 내가 잘해서 돈을 번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명확히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차장님을 모셨는데 네네. 차장님이 올해로 18년 차 증권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우와.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네. 증권맨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개인보다 엄청나게 빠른 정보와 기관과 외국인의 마음을 좀 잘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런가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증권가 찌라시 막 그러면서 뭐 정보를 빨리 얻는다, 비공개 정보를 얻는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사실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그런 게 정보 매매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증권업계에 몸을 담갔을 때랑 네. 그 담그기 전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는 많죠. 정보. 그렇냐. 그럼 미공개 정보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네. 다 아는 정보인데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뭘 봐야 돼요? 이런 것들. 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네. 대학 다닐 때는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증권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금융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들, 난 요새 뭘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장세에는 뭐 어떻게 뭐 어떤 상품이 좋다, 어떤 자산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시점에 알아야 될 이 정보라고 하니까 꼭 내부 정보 같은데 그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류가 많아서 네. 그런 것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작가 TV에도 많이 나오는 네. 홍춘욱 박사님 네. 뭐 그런 분들 항상 주장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홍춘욱 박사님 책 보면 내가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어떻게 이렇게 크게 타격을 안 입었냐 하면 내가 달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위기에서 30% 수익 나서 그때 주식을 사서 뭐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여쭤보죠. 지금 이렇게 달러 지금 괜찮냐 아니면 더 저평가된 통화는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식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적합한 이제 그 투자 수단은 뭘까?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물어볼 사람이 많아요.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새는 유튜브가 워낙 이런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 이제 경제신문 보던
그런 세대여서 네.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맞아요. 김작가 TV 보면 뭐 다 네, 나오니까요. 다 나오죠. 여기 보면 부동산부터 해서 경제에 대한 거 다 나오니까. 근데 사장님이 내가 고른 종목에 투자라고 강조를 하세요? 제가 이것도 뭔가요? 뭐냐면 사실 제가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까 막 박하연 아나운서도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보 없냐. 네. 정보 많이 알고 있지 않냐. 정보 많이 알 것 같은데. 항상 물어봐요. 주식 뭐 사야 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AS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네. 분 단위로도 변하고 막 진짜 좋다가도 이제 엊그저께 2차전지 업종들 굉장히 뭐 소재주 굉장히 좋다가도 뉴스 하나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미국 공장 재검토하겠다 이거 뉴스 하나 가지고도 이틀 만에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제가 시간 단위로 AS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을 이거 얘기했다가 네. 그 사람이 대응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 하냐. 근데 업계 사람끼리는 해요. 그럼 왜 하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은 본인이 뭔가 판단해서 행동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남이 뭔가를 해줘가지고 종목을 받았어요. 네. 오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오르면. 좋죠.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럼 불안할 때마다 뭐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럼 하윤 씨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12,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참죠. 네, 못하죠. 네.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주식 투자나 모든 투자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믿고 오랫동안 뭐 하락하든 오르든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들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선배들이 뭐 이런 거 좋다 그런 얘기했을 때 공부도 안 해보고 무조건 사죠. 믿고 있는 선배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불안해서 조금 오르면 팔고 근데 팔고 나니까 뭐 20, 30% 오르고 신뢰가 없으니까 오래 못 끌고 가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도 못 해요. 일정 부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손절을 해서 이제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데 그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내 판단이 맞을까? 이런 이제 상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리딩방 투자해가지고 수익 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조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증권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뭐가 좋아?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사실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삼성전자 사서 제일 뻔한 얘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한 그렇죠. 50%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50% 오르는 종목은 반대로 50%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요?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모든 그렇죠. 몫은 자신의 것이다. 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뭐 사야 돼? 물어보면 정말 어리고 좀 얘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에게는 방법을 알려주죠. 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봐. 그런 정도만 조언을 해주거든요. 지금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요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고를 수 있어야 그 신뢰를 가지고 2루타, 3루타, 10루타 낼 수 있게 가져가는 거라서 자기가 종목을 고를 수 있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18년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 뭐 종목 선별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기초가 탄탄하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좀 그런 비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먼저 차트로 종목을 발굴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네. 요거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 네. 요거 되게 많이 하시던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그거 뭐냐 그거 사실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지 내재 가치가 중요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이 2,000 종목이 넘어요. 한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 어떻게 고를 거예요?
저요? 퀀트 해가지고 퀀트 딱 해가지고 나래비 세워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부터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순서가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익은 계속 바뀝니다. 네. 근데 얼마나마다 바뀌냐? 보통 3개월마다 바뀌어요. 분기 단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위가 안 바뀌는데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매일매일 바뀌는 거는 그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죠. 그 가격 추이를 조금 보는 이유는 2,000 종목을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네. 2,000 종목을 다 분석하면 좋겠죠. 근데 한 종목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다라고 하면 또 2,000 뭔가 종목, 변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00 종목 다 분석하고 나면 그 앞단이 다 변해 있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는 이유는요. 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거를 거의 매일 하면 좋은데 저도 바쁘니까 네.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한 2,000 종목 정도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막 뭔가를 막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개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종목 보는데 한 2, 3초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렇게 넘기면서. 그렇죠. 보시고. 세팅을 해놓고 넘기면서 2,000 종목을 봐요. 장 마치고. 그럼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1시간 전후. 우와. 그래서 그렇게 보고 나면 네. 뭐가 좋냐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싹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흔히 패턴? 아니 패턴이 아니라 업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막 한 20종목이 나왔어요. 신고가 가는 종목 중 20종목이 나왔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뭐 테마 이런 거 빼고 업종을 보면 반도체가 맞네? 아니면 음식료가 맞네? 그러면 그 업종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 그럼 사실 주도주에서만 투자를 해도 네. 돈을 잃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통 주도주는 올라갈 때 제일 잘 올라가고 떨어질 때 제일 늦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주도주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낙폭 과대주. 아, 너무 좋아하지. 많이 떨어지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면 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올라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 종목, 이 두 개만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까 뭐 패턴도 이야기했지만 네. 추세가 살아있는 거, 추세가 이제 시작하는 거, 그런 종목들을 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좋은 거 누구나 알죠. 네. 밸류에이션 싼 거 좋은 거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A라는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샀어. 근데 5년 동안 기다려도 계속 안 올라와. 답답하죠. 물론 이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분들은 그 계속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투자를 해봐야 몇 년 더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몇십 년 남았죠. 그래 몇십 년 남았잖아요. 5, 60년 안 남았잖아요. 뭐 2, 30년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남았겠죠? 좀 더 남았네. 많이 쓰면 40년. 네. 그런데 뭐 5년 기다려서 뭐 2, 30% 수익 낸다? 저는 그거는 물론 20, 30%도 굉장히 크지만 타이밍이 시작될 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 종목이 이제 시세를 내는구나. 그러면 왜 시세를 낼까? 공부해보고. 밸류에이션이 가격이 싼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간추려내는 거죠. 그럼 신고가 종목들 그 추세가 있다고 하셨고 또 네네. 낙폭과대주도 잘 어떻게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사실 찾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저희 차트로 보고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LG에너텍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신고가를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전고점,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 신고가라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 네.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오른 종목들은 떨어진 종목보다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더 편해요. 하윤 씨가 봤을 때 네. 내가 30% 손실이 난 종목이랑 네. 30% 수익이 난 종목이랑 네. 어떤 게 더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지. 덜 나쁠까요? 30% 수익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30% 수익 나도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수익이 언제 떨어질까? 그런데 손실 난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좋으면 주식을 안 팝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30%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본전 근처까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본전 오면 팔고 싶어져. 그렇죠. 그러면 올라올수록 매도 압박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신고가인 종목들은 모든 투자자가 해피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LG에너텍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과거에 21년 11월 달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몇 번 고점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틀 연속 강하게 오르면서 이 이노텍 주가는 이렇게 우와. 시세를 형성해서 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신고가를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좋아지고 주가가 쭉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저는 찾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네. 더 발전이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어나서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 일단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저는 신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넘어서야 2배, 3배 갈 수.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건 주가가 뭐 2배, 3배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면 가장 처음은 전의 가격대, 가장 높았었던 가격대를 넘어서는 그게 기본이 돼야 그 전의 가격을 넘어서야 2배, 3배 가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을 찾는데 시간을 압축시켜 줄 수. 물론 이제 LG노텍을 요 가격대 사도 되고 요 가격대 사도 되고 요 가격대 사도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오랜 기간 요 가격대에서 머물렀거든요. 2021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요 가격대에서 머물렀는데 요 시간을 요때 사면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신고점을 넘겼다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차트만 보고 제가 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들을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신고가를 넘어간 게 이제 차트로 이미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넘어갔으니까 내가 그렇죠. 들어갔다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신고가를 안 넘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네. 이야기라는 거죠. 네네네. 넘어간 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시세를 내려면 신고가를 넘어가야 되는 게 선행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모든 종목이 신고가를 넘어간다고 2배, 3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재 가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트만 가지고 종목을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차트를 봐서 신고가가 넘어가는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가가 안 넘어가는 종목은 사실 지금 살 게 아니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넘어가는 종목이 정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00개의 종목 중에 신고가가 가는 종목들이 뭐 사실 많아봐야 2, 30개잖아요. 그러면 분석하는 종목을 2,000개에서 2, 30개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이 가진 그렇죠. 가치들을 이게 넘어가는데 왜 넘어가는지, 뭐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싼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차트만 보고 주식을 고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차트도 봐야 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2,000 종목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가 살 것도 아닌데 여기서 꼭 사야 되는 종목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우선 보는 겁니다. 저는 근데 차트 볼 때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설정할 수 있는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18년 차 네.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 이제 초보들이 딱 설정을 해놓고 이대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실 차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요. 네. 이 HT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현재가 그리고 차트 네.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설정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를 설정할 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이제 봉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봉의 모양도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봉의 모양이 잘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지만 네. 요거를 이렇게 축소를 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봉의 모양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봉의 모양이 굉장히 잘 죄송합니다. 여기를 한 50으로 하면 아예 없네요. 이렇게 하면 봉의 모양은 잘 보이죠. 네. 근데 봉이 몇 개 없죠. 사실 차트라는 거는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추세를 보고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어?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봉의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봉이 좀 잘 보이면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세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모니터마다 다 다르니까 이 정도의 모니터, 제가 보는 모니터에 저는 한 30인치 모니터를 쓰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1년치 한 250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거래일이 250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트 한 장에서 1년치 모양을 볼 수 있고 봉의 모양도 대충은 잘 보여요. 그렇게 아주 뭐 안 보이는 수준은 아니고. 꼬리도 달려있고 뭐 이 정도 보이면 그렇죠.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고 이 주식을 누가 샀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차트 볼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팁을 좀 알려드리면 네. 이 HTS의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한 번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표 추가해서 재무지표 매매 동향에 보면 여기 있네. 기관 순매수 누적. 기관 순매수 누적 여기 있죠? 요거를 끌어올리면 왼쪽으로 좌클릭해서 끌어올리면 여기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여기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복 모양 크기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저는 두껍게 진하게 파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외국인 수급 빠지면 또 그렇잖아요. 외국인 수급도 똑같이 지표 추가해서 매매 동향에 여기는 외국인 이거 맞죠? 네. 외국인 순매수 누적. 네. 이렇게 하면 또 밑에 생겨요. 네. 이것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확인 버튼 누르면 올라옵니다. 색깔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외국인은 빨간색으로 확인하고 좀 두껍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이거 보면 한눈에 보여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거래량은 이렇게 보이고 기관이 팔고 있네. 그런데 외국인은 사고 있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좀 편해요. 요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뭐 거래량을 바꾼다든지 이동평균선을 조금 압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왜냐면 차트라는 거는 내재가치 분석이 아니잖아요. 네. 약간 직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할 때 막 RSI, 뭐 스토캐스틱 이렇게 보조지표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네. 서로 정보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2척의 종목을 하루에 다 돌려야 되는데 그거 판단한다고 시간 차트 돌리는데 3시간, 4시간 쓰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다 일하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 마치고 퇴근하고 와서 이거 하는 건데 그거 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저는 제 기준으로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딱 심플하게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너무 정보가 많아도 이건 상승과 하락이 상충되는 거야.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빼고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두 개 정도만 추가해서 차트 설정하면 차트 보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